네, 안녕하세요. 장기렌트 업체 선정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무보정 장기렌트를 하기 전에 체크해야 되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물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좀 장기렌트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안내드리는 내용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 영상은 이 5분께 크게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보증금 없이 신차를 좀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뭐 수많은 장기렌트 업체들 중에 어딜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 혹은 뭐 업체마다 부르는 월 렌트료가 전부 달라서 혼란스러운 분들, 혹은 또 무보정 승인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또 계약서를 설명하기 전에 나에게 맞는 견적을 얻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 하나라도 좀 포함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무보정 장기 렌트 자체는 그냥 보증금이 없는 걸 말합니다. 네, 보증금 없이 새 차를 인도받아서 이용을 하는 건데, 네, 이거의 장점은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렌트카 입장에서도 신용이 좋아야지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신용 점수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그 같은 신용 점수이더라도 그 렌트카 회사마다 이 정도 이상이면은 또 무보정을 해줘도 되겠다. 혹은 이 정도 좀 어려우니까 선수금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곳에만 문의를 하기보다는 여러 곳에 문의를 해서 내 현재 신용 점수 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보증금을 낮출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자세히 안내드리겠지만 업체 같은 경우에도 한 곳 한 곳 전부 다 알아보는 것보다는 그 한 곳에 문의를 남기면 그 20곳의 견적을 동시에 비교해서 알려주는 곳들이 있는데, 네, 그런 곳들에 문의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네, 그런 곳들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무보정이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네, 말씀드렸듯이 무보정의 장점은 네, 초기 비용이 적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몇 천만 원 정도를 한 번에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월 납입료가 좀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보증금을 넣지 않기 때문에 월 렌트료가 보증금을 넣은 것보다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초기 비용을 좀 넣어서 월 렌트료를 낮출 것인지, 아니면 좀 초기 비용 없이 월 렌트를 좀 높일 것인지, 이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개인 신용 점수에 따라서 그 무보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거는 렌트 업체 여러 곳에 문의를 해서 네, 저는 현재 이러한 상태인데 무보정이 가능할까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무보정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반납하게 되면은 또 위약금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렌트카에서 처음에 모든 리스크를 안고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또 해지를 할 만한 위험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업체마다 견적이 다른 이유는 사실은 업체마다 수익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업체는 월급제 직원을 고용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또 어떤 업체는 그 인센티브 기반으로 영업사원을 고용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조건이더라도 그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좀 그 월 렌트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피를 얼마나 남기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되도록 여러 곳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문의를 하려고 해도 어떤 기준을 기반으로 문의를 해야 되는지가 판단이 안 되실 수 있어서 이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가지라고 잠깐 오타가 났네요. 네, 첫 번째는 월 순수 렌트료입니다. 어떤 가격이 표기되어 있다면 이게 선납금이 들어간 건지 아닌 건지, 네, 그걸 우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선납금이 30% 들어갔으면 당연히 월 렌트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 뭐 선납금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뭐 보증금이 들어간 건지, 네,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거에 좀 달라져서 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정 계약을 36개월을 할 건지 아니면 60개월을 할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월 납입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당연히 길면 길수록 월 납입료는 좀 낮아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그 차량을 얼마나 이용할 건지 혹은 이용을 하다 승계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약정 주행거리도 있습니다. 네, 1년에 1만 킬로 정도 탈 건지 아니면 뭐 15,000 탈 건지 아니면 2만 킬로 정도 탈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렌트료가 좀 달라져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1년에 몇 킬로 정도 타고 있는지, 혹은 아직 차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면 네, 간단하게 뭐 네이버 지도 그런 거라도 지금 1년에 몇 킬로 정도 탈 예정인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중도해지 위약금률입니다. 네, 이건 사실 업체에 문의를 해야 알 수 있고요.
그 업체에 문의를 하면은 전화가 올 텐데 그 상담 직원에게 네, 만약에 그 중도를 해지하게 되면은 위약금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에게 문의를 해서 실제로 나의 현재 조건에서는 견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걸 파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좀 정해진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선납금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뭐 보증금인지 선수금인지 그 다음에 고정 계약 기간 뭐 36개월을 할 건지 60개월을 할 건지 아니면 약정 주행거리 얼마나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미리 생각을 한 다음에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야지 그 같은 조건 하에서의 견적 비교를 할 수 있어서 아, 여기가 실제로 좀 저렴한 업체구나. 네, 그런 게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차량을 이용할 때도 단순히 한 곳에만 가격을 비교하기보다는 여러 업체 비교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를 전부 비교하는 것 좀 어렵기 때문에 한 곳에 문의를 하면은 20곳의 견적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곳들 그런 곳에 문의를 하는 게 좀 편합니다. 네, 따라서 그러한 업체를 제가 이 영상 댓글에 고정을 해두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문의를 남겨서 현재 조건에서는 견적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걸 파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신청을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한번 저도 따라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들께서는 댓글에 있는 고정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댓글에 있는 고정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네, 전 아무래도 컴퓨터로 보는 거라서 화면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리다 보면 견적 문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이 그 한번 문의하면 20곳의 견적을 비교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문의를 남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한번 진행을 해보면 뭐 이름, 뭐 저는 임시로 그냥 테스트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연락처, 뭐 저는 임시로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희망 모델, 뭐 소나타, 아니 뭐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네, 이렇게 뭐 실제로 구체적인 옵션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서 무료 견적 신청을 클릭하게 되면 예, 접수가 됐고요. 그럼 나중에 이 상담원이 전화가 올 겁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아, 저는 초기 비용 없이 이용을 하고 싶고, 그 다음 60개월 정도 이용을 하고 싶고, 그 다음 1년에 15,000km 정도 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조건 하에서는 견적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틀이 정해졌기 때문에 자세히 데이터를 보고 아, 이러한 경우에는 월 얼마가 나올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알려주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는 그걸 기반으로 아, 여기서는 조금 더 저렴하구나. 아니면 아, 여기가 좀 더 비싼 것 같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이걸 작성해서 한번 견적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무보증 장기 렌트를 하기 전에 체크해야 되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렌트의 경우 좀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제가 안내드린 내용을 꼭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